비하면 이제 어, 짧은 학위 기간 4년제, 또 물론 이제 5년제 학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4년제, 엠팜 과정이 4년제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이제 6년제에 비하면 굉장히 짧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졸업하기가 더 빨라질 수 있고, 뭐 국립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OECD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학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을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국 유학생한테 영국 약대는 무엇이 유리할까? 이런 걸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국, 미국, 영국 약대, 약사 이 부분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입학 조건이 있겠죠. 입학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국내 대학, 한국은 현재까지 금년까지 이제 2+4 형태로 해서 피트 시험을 보고 그 어렵다는 이제 약대 4년제 약대로 입학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번에 2022년 수능으로 통해서 약대 입학률이 이제 수능이 44대 1, 피트 10대 1 거의 이제 넘볼 수 없는 경쟁률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은 학생들이 우회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조금씩 많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4등급에서 최대 6, 7등급 내신 고등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학생도 입학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IELTS 5.5 정도로서 파운데이션까지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이 여기에 있는 그 6등급 5.5 이거는 당연히 파운데이션에 입학할 때 들어가는 조건이고요. 물론 엠팜의 다이렉트 엔트리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을 잠깐 볼까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SAT 시험을 보죠. 미국식 수능. 보통 이제 미국 하위권 약대, 사립대 약대를 제외한 중상위권 이상 가려면 SAT 1200, 그다음 뭐 에세이 봉사활동 기록, 토플 90에서 100점 이상 여러 가지가 갖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입학 조건에 미국 같은 경우에 최악이 있죠. 왜냐면은 영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 비하면 입학 시에 유학생과 자국민 차별이 심하다. 그래서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100%에 90% 이상 뽑고 나머지 5, 6에서 6, 7%의 TO를 유학생에게 배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경쟁을 뚫고 들어가기는 너무 어렵다. 물론 하위권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학비. 한국 잠깐 볼까요? 한국은 이제 경희대나 연세대 약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1000에서 1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6년 학부 2년과 그 약대 6년 하면 0.6억 정도. 뭐 이거는 다 알고 계실 건데 영국 약대 1.6억이 나옵니다. 이거는 1+4라는 거는 파운데이션 약 1년과 4년제 엠팜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이제 구체적인 학교별 학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TNS 쪽에 이제 강 부장님께서 설명을 주시겠지만 특이한 점은 영국 약대는 미국이나 다른 대학에 비하면 학교별로 편차가 좀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더 저렴한 곳도 있고 이 정도인 곳도 있는데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노팅햄 정도 그 영국 약대의 가장 인기가 많은 학교를 기준으로 1.6억 정도 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시겠지만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립대 기준입니다. 사립대 기준으로 1년에 학비, 그 보딩 다 빼고 학비만 1년에 5천 정도가 넘죠. 그러면은 6년 하면은 거의 3억에서 3억 4, 5천 정도 나온다. 그래서 학비 때문에도 이 미국은 정말 가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제 그 약대 과정을 좀 봐야 되겠는데 약대 과정은 한국 통과하겠습니다. 이건 다 아실 테니까. 영국 약대 제가 이제 조금 후에 스칸 약사님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엠팜 4년제 파운데이션 그 전에 1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학생 유급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높다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유학생 유급률이 조금 더 높은 편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높은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6년 통합제가 있고, 그다음에
피켓이라는 그 약학 전문 대학원 시험 2+4 형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학생 유급률 높지 않습니다. 낮습니다. 이것도 영국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그 또 어떤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영국 약사의 전망은 어떨까? 한국 약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국 약국 굉장히 많죠. 포화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약국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약사도 포화 상태고 그에 비하면 영국 약사, 영국 내에 100% 취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미국이나 영국 그 약사 출신들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한국에서도 나중에 영국 약대 졸업생이 이 우리 스컨 약사님처럼 영국 약대 졸업생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글로벌 제약회사 취업 시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고 선호도가 높습니다. 영어가 가능하며 미국과 영국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인정을 해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스칸 약사님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의외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미국 내 유학생이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주권 시민권자 우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고 미국 내에서 제약회사 취업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은근히 학교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을 가지 않으면 또 어렵다. 물론 한국에 리턴해서 취업할 때는 미국과 영국 약사들이 가장 유리하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영국 약대부터 약사까지의 프로세스.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어, 그 전에 제가 그 전장에서 이제 스컨 약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스컨 약사님은 UCL 입학을 하실 때 이제 어떤 프로세스로 입학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네네, 네, 어,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이제 메디컬 사이언스 쪽을 전공을 한 상태였어가지고 네네. 저도 이 고등학생들과 같은 경로인 유카스로 지원을 했지만 그 절차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대학 과정을 이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쉽다라고 하면 쉽다라고 하면 쉬울 수도 있지만 좀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대학교랑 고등학교 성적 이제 제출하고 자소서 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영국 현지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친구들은 가서 대면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화 통화로 한 10분, 15분 정도 얘기하고 끝냈던 게 다였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셨군요. 그 스컨 역사님이 UCL에서 그 재학 중이실 때는 한국 유학생이 UCL에 어느 정도 있나요? 어, 약대로만 따지면은 한 학년당 저 때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고요. 저 때까지만 해도 한 4명 정도? 한 학년에? 스컨 약사님이 몇 년도에 졸업하셨죠? 제가 2020년도에 졸업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저 음, 때까지만 해도 한 학년에 4명, 저 밑으로는 그래도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한 많으면 10명 정도? 그러시군요. 재학생 과정은 좀 어떠셨어요? 스컨 약사님한테 간단히 말씀하자면. 요것도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네. 아무래도 대학 과정을 이 관련된 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화학이나 생물 면에서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2학년 때까지도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다만 저는 대학 생활을 좀 캐나다에서 즐기고 온 케이스여서 영국에서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가서 거의 뭐 생활 패턴이 학교 도서관 집, 학교 도서관 운동 집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기준에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공부했던 시간이 있어서 뭐 이 과목들 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선행학습이라고 해야겠죠. 그 캐나다에서 이제 이미 배웠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조금 후에 이제 스컨 약사님하고 이제 영국 약대 재학생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어떤 것을 배우고 이제 과정, 그다음에 약사 졸업 후에 약대 졸업 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이 지금 스컨 약사님하고 주로 대화할 내용들이 주로 이제 이 세 번째 과정에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영국 약대를 입학하기 전에 일단 파운데이션을 거치고 가는 게 기본적인 요소고요. 스컨 약사님은 파운데이션을 안 거치시고 다이렉트로 입학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혹시 스컨 약사님이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셨는데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 파운데이션을 거치시는 분들은 없죠? 모두 다 이제 다이렉트로 나가시죠? 하시게 되면. 네, 아마 물론 과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관련된 과를 전공했다고 하면 대학교에서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죄송한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당연히 저게 정상인데 이번에 제 학생이 워터루 공대를 졸업을 했는데 다시 파운데이션을 노팅엄 파운데이션 들어간 케이스가 있긴 했어요. 물론 그 학생은 워터루 공대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 학생이 특별한 경우고 당연히 스캇 김 약사님처럼 보통은 이제 다이렉트로 진행을 하겠죠. 네, 그리고 또 이 학교마다 요구 조건이 달라가지고 만약에 학교 측에서 파운데이션을 해달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파운데이션 들어갈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IBDP, IGCSE, A-레벨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시고 다이렉트 엔트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국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거의 진행은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파운데이션을 거치고 들어가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파운데이션이 영국 약대 입학을 위한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입학 전에 적응 단계가 필요하다. 이거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들어가신 분들이 오히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워밍업을 좀 하고 가야겠죠. 영국 약대 그 타이트한 엠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파운데이션 약 1년 정도 하고 마스터 팔마시 4년, 그다음에 영국 약사 면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 내용들은 아마 그 TS 유학원의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여러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영국 약대 엠팜 과정을 잠깐 좀 보려고 하고요. 엠팜 4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낯익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4학년 졸업하고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52주 과정하고 나중에 이제 약사 면허 쪽으로 넘어가고 엠팜 과정도 같은 내용이죠. 그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스칸 약사님께서 요 부분 그 엠팜 과정 거친 이후에 최종 영국 약사 면허 취득할 때까지 과정을 추가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네. 보수로? 네. 네. 우선 네, 뭐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해 4년제, 5년제가 있는데 어떻게든 약사 면허증까지 따려면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학교마다 4년제를 제공을 하는 곳이 있고 5년제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 어, 제일 큰 차이점은 4년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졸업을 하는 순간 저 Pre-Registration Pharmacist라는 인턴 과정을 1년을 스스로 본인이 직접 찾아서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 이제 학생 비자가 아니라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이 기간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학생들 입장에선. 왜냐하면은 비자를 이렇게 쉽게 막 여기저기 이렇게 주지는 않으니까 요거는 이제 본인에 따라서 본인이 얼만큼 뭐 약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 약국에서도 찾을 수 있고 제약회사에서 찾을 수도 있고 병원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5년제 같은 경우에는 이 4년제 졸업을 끝내고 제가 알기로는 5년제 이 마지막 5학년 때 이때 피일레지를 하는데 대신에 돈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오히려 돈 학비를 내고 이제 5학년을 이제 피일레지를 진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4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 동안의 학비를 내고 1년 피일레지 기간 동안에는 본인 스스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조건이 있고 5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4, 5학년 그때쯤에 피일레지를 하면서 돈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이제 비자나 이런 거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이 학교에서 다 해결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피일레지 1년이라는 과정이 끝나면
약사협회, 영국 약사협회 GPAC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최하는 약사 시험을 또 패스를 해야 약사 자격증이 완전히 나오고요. GPAC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살짝 다른 점이 있어요. 국가고시, 한국에서 약사 국가고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올해에도 국가고시가 92%인가 3%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90% 넘는 해가 많이 없어요, 사실. 보통 70%에서 9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해는 뭐 한 90%까지 갔다. 그럼 다음에는 한 80%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어려웠다. 그러면 또 다음에 90까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퐁당퐁당으로 좀 어려웠다 쉬었다 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80% 정도의 80%대의 합격률을 보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좀 이 프리레지를 하는 동안에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그 부분이 말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일을 뭐 9시부터 7시, 6시, 7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뭐 혼자 밥 챙겨 먹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기간이 생각보다 녹록치가 않아서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뭐 그때 가면은 또 본인들이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뭐 그럴 분들은 많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영국 약사 이제 나중에 그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면허 시험에 불합격이 된 학생은 꼭 유학생이나 이제 자국민이 뭐 상관없이 그러면은 보통 일종의 재수를 하게 되나요? 1년을 더 기다렸다가? 네, 이게 요 영국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우선 세 번까지의 기회를 줘요. 세 번까지 기회를 주는데 일단 보통 한 해 첫 번째 시험이 6월쯤에 있고요. 그리고 이 시험을 만약에 내가 페일을 했다. 그러면 한 10월인가 11월쯤에 아마 두 번째 시험이 있을 거예요. 제시가. 근데 이 두 번째 제시도 떨어지는 경우에 이 저 프리레지 과정을 원래는 1년을 해야 돼. 1년을 하고 나서 시험을 보지만 두 번째 제시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프리레지를 추가로 6개월을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6개월을 더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을 보는데 문제는 이 세 번째 시험에서 내가 페일을 한다. 이 세 번째 시험도 페일을 한다 그러면 아쉽지만 영원히 그는 이제 영국에서는 약사가 될 수 없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건데 내가 약대를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1학년을 시작하고 나서 8년 이내에 약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이 약대에 다닌 걸 인정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4년제를 다니면 4년 후 그 나머지 4년 동안 이 4년 안에 프리레지를 끝내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약사 자격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 스칸 약사님은 예를 들면은 이제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바첼러 학위를 취득하신 다음에 영국 약대로 진학을 하려는 계기가 계셨나요? 아니면 캐나다에도 아니면 미국에도 약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을 선택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아, 우선은 저는 이제 약대를 갈 생각이 원래는 없었어요. 한뭐 4학년 때쯤부터 좀 생각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전공한 과목이 메디컬 사이언스인데 이쪽 전공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찾다 보다가 아무래도 전문직이 그래도 조금 편하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늦게 4학년 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해서 부랴부랴 지원을 하고 이제 그런 걸 알아보다가 첫 번째가 영국이 이제 영어를 쓰는 나라들만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이란 나라에서 4년 4 플러스 1이다 해서 짧네라고 그게 첫 번째 아이 캐치한 거였고요. 어, 물론 캐나다도 4년 플러스 4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4년 미국도 플러스 4년이었지만 제가 캐나다에서 어, 약대를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피트를 보듯이 피켓이라는 거를 약대 그 입학 시험을 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준비를 하면서 지원을 하려면 그 몇 개월이 너무 타이트할 것 같아가지고 아예 이제
그런 피켓이 필요가 없는 영국으로 파이널 결정을 한 거고 미국에서도 그런 피켓이 존재하지 않는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제가 왜 굳이 영국이나 미국 둘 중에 이제 영국을 택한 이유는 우선 학비 차이가 좀 있었고요. 물론 생활비까지 더하면 비슷비슷하겠지만 학비가 훨씬 더 저렴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영국의 제약회사가 굉장히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이제 제약회사 쪽으로 취직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런던에서 생활을 할 기회가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런던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은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그 선 질문 요청하신 것들이 있어서 잠깐 여쭤보자면, 네. 그래서 이제 스칸 약사님처럼 다시 캐나다에 계신 분 아니면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영국에서 약사 면허 취득한 다음에 캐나다로 가서 약사 활동을 하고 싶다. 혹시 아시나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과정을 거쳐서 캐나다 약사가 될 수 있는지?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약사 자격증을 따지 않고 가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약사 자격증을 따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따지 않고 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뭐 거기서 뭐 이 수업 추가적인 수업도 들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국에서 자격증을 따고 캐나다로 가는 경우에는 이런 캐나다에서 프리레지 같은 과정을 1년인가 2년 정도를 하게 되면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준비는 뭐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캐나다 자격증을 따고 거기서 약사 생활을 하시는 게 한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스칸 작사님처럼 캐나다에서 이제 영국 약대로 진학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들으신 바에 의하면 좀 많이 계신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어떠세요? 아, 영국, 캐나다에서 영국으로 음. 가는 생각보다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보다 없는 것 아, 같아요. 네, 음, 제가 지원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하긴 좀 근데 기간 차이가 있네요. 네,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네. 뭐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영국이랑 캐나다랑 뭐 이제 뭐 그런 조약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영국 약대 엠팜 과정을 잠깐 뵙고 그다음에 스칸 약사님 말씀 들었고요. 또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서 듣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요청하신 부분이 있는 게 또 이제 한국 약사 시험에 대해서 또 문의가 들어와서 이걸로 요 다음 장에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칸 약사님처럼 졸업하고 GPHC에서 이제 라이센스 취득 후에 영국에서 이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최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영국 약사님들이 곧바로 한국으로 리턴합니다. 약사 시험을 한국 약사 시험 다시 보고 잊어버리기 전에 그다음에 다시 영국을 가더라도 그래서 지금 약사 면허 시험이 지금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요 다음 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그 약사 면허 취득 후에 이제 한국 약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한국 약사 시험을 잠깐 보자면 이제 취득 후에 그다음에 약사 국가고시를 보기 전에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거를 지금 스칸 약사님이 준비 중이신 거고 약사 예비 시험 끝나고 이제 약사 국가고시 약사 예비 시험은 매년 7월경에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국가고시는 약사 예비 시험 패스한 분들이 1월 달에 한국 약대 졸업생들과 동일하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약사, 한국 약사 동시 2개 국가 약사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약국 또는 제약회사, 한국 또는 영국으로 아니면 캐나다로 어딘가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한국 약사 예비 시험 작년 7월 기준입니다. 16.4%.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6.4% 이걸 어떻게 통과하지? 이런 걱정스럽고. 그런데 이제 참고로 저희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약사 예비 시험 클래스가 따로 있는데 저희 수강생은
35% 합격했습니다. 전체 수강생 중에. 꽤 높죠. 약사 국가고시. 아까 이제 스칸 약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92%라는 수치는 해외 약사가 아닙니다. 한국 약대 졸업생 포함한 전체 92%고 이 안에서 해외 약사들은 또 다르겠죠. 참고로 저희가 이제 작년 여기 35% 합격하신 저희 해외 약사님들이 저희 리드인 저 클래스를 통해서 이번에 10명, 10분 전체가 100% 한국 약사 국가고시 합격했습니다. 요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는 스칸 약사님이 여기 들어가실 거예요. 100% 합격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디패스에서 또 다른 브랜드입니다. 그 리드윈 국시넷이라고 지금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부분 보시면 되고 지금 어쨌든 스칸 약사님도 지금 저희 그 약사 예비시험 준비 중이신데 한국 약사 예비시험 클래스에서 공부해 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영국에서 약대에서 배우실 때 내용하고 많이 다른가요? 어때요? 어, 우선 처음에 이제 이 국시넷에 등록하게 된 계기가 너무 이제 아무것도 없이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물론 이 예비 시험이라는 게 2회차까지밖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 개인보다는 이런 국시넷 이쪽에서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사님께 그런 의뢰를 요청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이 예비 시험 내에서도 좀 하는 이제 해외 약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거를 쭉 들어본 결과 영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 50% 이상은 배우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내용들을 배우는 것 같아서 이해를 하거나 그런 데는 전혀 부담감이 없고 다만 이제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의 특성은 정말 그냥 암기더라고요. 그래서 암기 이해도 이해지만 암기가 우선시 되는 시험인 것 같아서 굉장히 양이 좀 방대해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들의 차이가 이런 합격률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스칸 작가님 말씀에 첨언을 하자면 여기 보신 것처럼 약사 시험 왜 어렵겠나라고 봤을 때 여기 한국 약사 예비 시험 과목들이 있는데 요 과목들 스칸 작가님이 말씀하시겠지만은 뭐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이 과목들이 생소하고 저렇게 어려워 보이는 과목도 공부해야 돼?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이 전체 약사 예비 시험 과목 중에서 약입니다. 40% 정도는 영국 약대 과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영국 간의 그 간극 차이를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은 영국 약대 과목과 30% 이상 과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고민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영국 약대에서 절대 배우지 않는 전혀 생소한 과목들이 30% 정도 존재한다. 그러면 아까 스컨 약사님 말씀처럼 영국 약대에서 배우는 과목, 그다음에 거의 흡사한 과목이 6, 70%까지는 돼요. 나머지 30%는 생애 최초로 본 과목들이 될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 이상이 암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개념 설명하면서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지금부터 두려워하지 말자.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걱정해도 되지만 혹시 이거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만약에 스컨 약사님이 지금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을 공부하다 보니까 느끼시겠지만 만약에 지금 스컨 약사님이 과거로 돌아갔을 때 영국 약대 3학년이나 4학년쯤 됐다. 이때 야 한국 약사 시험 그렇게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선행학습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을까요? 어, 사실 3학년 때는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3학년 때는 너무 이제 약대가 너무 힘들다 보니, 저희 약대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때는 오히려 이제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4학년 때부터는 아마 준비를 하면 확실히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암기 과목은 많이 보면 볼수록 익숙해지고,
시험에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한국 역사 시험은 정말 저 30% 비학습 과목 이 부분이 정말 그냥 쌩 암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자료를 받고 미리 좀 눈에 발라두면 좀 더 준비를 하는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그 TNS 유학원과 메디패스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제 관리 프로그램, 연공 약대 관련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그 저희 TNS 유학원 강호진 부장님께서 오늘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연공 약대는 어떤 학교가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과정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조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학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 부장님께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따로 PPT는 없어서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아마 저한테 상담받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 들으셨겠는데 영국에는 이제 약대가 32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두 개 더 등록된다고 하는데 이제 32개 정도가 있고 모두 공립대학교거든요. UCL도 이제 국립이죠. 그래서 이제 약대들 티칭이 일단은 이제 대부분 4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파운데이션을 하면 5년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스캇 김 약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파운데이션을 안 하고 저희 학생들도 그런데 캐나다 그 하이스쿨 과정 그 온타리오는 OSSD라고 하잖아요. 하이스쿨 그거 12학년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파운데이션 대신 영국 약대로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장점은 이제 뭐 OSSD는 어쨌든 하이스쿨 퀄리피케이션이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은 고등학교 졸업장의 능력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OSSD 과정이 좀 쌉니다. 이제 저렴합니다. 1,500만 원, 이제 1,000만 원대인데 이제 파운데이션은 2,000만 원 초반에서 UCL은 파운데이션도 이제 본과 학비랑 같기 때문에 거의 4천만 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약대를 들어가는데 약대가 지금 이제 영국에서 제일 싼 약대는 이제 썬더랜드 약대라는 데인데 1,000만 원 후반대예요. 한국 돈으로 1,900만 원 정도 하고요. 지금 UCL은 학비가 4천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2020년 22년 기준으로. 그래서 1,000만 원 후반에서 4천만 원 정도까지 이제 포진이 돼 있고 그래서 보통 1,000만 원 후반대에서 2천만 원 초반대가 좀 이제 약대 학비가 싸다라고 하고 3천만 원 이제 넘어가면서는 약간 비싸다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포진이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채팅으로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제 아마 스캇김 약사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2021년도부터인가는 이제 졸업을 하면 2년 취업 비자 PSW라고 해서 그게 나와서 이제 아마 2년간은 비자가 나오니까 이제 아마 그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거는 이제 비자 문제가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일단은. 예,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스캇김 약사님은 이제 뭐 메디컬 사이언스 전공으로 4년을 졸업을 했지만 그러니까 한국 약대는 6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2년이 예과인데 이 2년의 예과를 9개월 만에 끝내는 게 사실은 파운데이션의 개념이거든요. 예, 이걸 끝나고 1학년을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1학년은 이제 UCL 약대 1학년은 바로 본과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도 이제 이 파운데이션이 너무 짧아요. 사실 제가 볼 때 한국에서도 예과를 2년을 하는데 그래서 9개월 만에 마치고 바로 들어가서 못 따라가는 하이스쿨 학생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좀 선행을 하자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메디패스에서 이제 뭐 가르쳐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 약대는 대충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다 국립이고 뭐 UCL은 좋은 대학교지만 사실 다른 약대들도 커리큘럼은 대동소이할 거거든요. 어차피 영국 저 파머시 보드에서 다 인정한 학교들이니까. 그래서 뭐 퀄리티나 이런 거는 다 어느 정도는 평준화되고 다 좋은 학교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 추가해도 될까요? 예,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 예. 학교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GP 역사협회에서 그렇게 보드 멤버들이 약대로 인정을 해주는 곳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사실 그 GPLC 약사 시험 그 합격률을 조금 보시면은 차이가 좀 있어요, 학교마다. 예, 근데 예. 이게 한국에는 이제 약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보면 다 막 뭐 90% 이상씩 이렇게 합격하고 예,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약사 시험에서 노팅엄, UCL, 킹스가 이렇게 1, 2, 3위를 했었고, 근데 그게 아마 막 98% 이런 식으로 합격률을 예, 보였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워낙 약대가 많다 보니까 그런 커리큘럼을 좀 잘 못 해주는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나오는 학교는 안 나오는 이제 학교들은 80%가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고 심지어 50%대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도 미리 좀 이제 확인을 하고 학교를 가게 되면은 어떤 걸 좀 기대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런 자료 구글에도 보시면 나오는데 50%대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데들은 근데 50%대 나오는 학교들은 보면 이제 학교도 사실 뭐 그렇게 유명한 학교는 보통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그런 데도 좀 제외하고 이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부장님 끝나셨나요? 예,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아, 네. 않을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면 다음 코스로 좀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지금 다 이제 보고 계실 거고, 어, 여기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제 영국 약대 입학 관리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재학생 과정에는 어떤 것을 배우고 난이도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선 이제 메디패스 이제 영국 약대 프로그램의 목적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영국 약대 유학을 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단순히 학비가 저렴한 곳, 다른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곳, 뭐 이제 막연하게 이제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입학까지 단순한 수속 절차만 보고 학교 파운데이션 지원하고 파운데이션 한 다음에 해방감 속에서 이제 약대 본과 입학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 입학을 하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패스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첫째, 입학 전에 철저하게 사전 준비합시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현재 학습 수준, 컨디션, 조건, 학력 이런 것들을 보고 장래 계획에 가장 맞는 학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찾아봐야겠죠. 지금 스칸 약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대한 그 영국 약사 국가고시 합격률도 좀 봐야 될 거고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학생한테 들었는데 무조건 싼 데를 갑니다. 학비 저렴한 데 무조건 갑니다. 그거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잘 점검해보고 가셔야 된다. 이걸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재학생 과정이겠죠. 입학하고 나서 졸업할 때까지 엠팜 4년이라고 가정합시다. 5년보다 4년제라고 가정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파운데이션도 지금 강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의 원래 예과를 9개월 만에 끝낸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4년 만에 6년 동안 공부할 거 4년에 끝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4년 과정을 무사히 훌륭한 학점, GPA 유지하면서 졸업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위해선 재학생 과정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졸업 및 약사 과정까지 간다. 아까 스칸 약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 약사 국가고시 만약에 그 80에서 90%가 안 되고 내가 나만 떨어진다. 어떻게 될까요? 좀 머리 아파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하면서 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들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 파운데이션이 있죠.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과정을 가는데 이제 어쨌든 저희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파운데이션 대상이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운데이션 과정에 무엇이 있을까? 약 1년입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이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팅엄 그 대학교 기준입니다. 10개 과목 정도를 배울 텐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이게 약대 4년간 좌우할 모든 기초약학, 임상약학 과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죠. 줄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공부하셔야 되고 나머지 이제 매스, 이코노믹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파운데이션 이수 조건은 60에서 70점, 100점 만점이라고 환산했을 때 획득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엠팜 들어가면 되는데 유급률 30%라는 건 학교별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추측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유급을 당하거나 유급의 가능성이 높아져서 굉장히 고민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급률 30% 정말 맞냐 안 맞냐 이걸 구분하지 말고 생각보다 어렵다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케미스트리 이제 1학년 때 케미스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보시면은 그 일반적으로 위에 거는 제네럴 케미스트리 정도 수준보단 좀 쉽고 베이직한 케미스트리가 될 것 같고요. 아래 거는 이제 그 올가닉 케미스트리라고 보면 되는데 그 스칸 약사님은 혹시 그 영국 약대 이제 1학년 때 별도로 올가닉 케미스트리 같은 걸 공부하진 않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공부하셨죠? 네, 맞습니다. 저는 따로 뭐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미리 영국의 교육 시스템을 이제 접하고 들어간 케이스가 아니라서 그런 거는 접하지 못했었는데 사실 지인 중에 이제 이 파운데이션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뭘 배우나 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케미스트리랑 이제 바이오를 봤을 때 정말 기본적인 걸 이제 배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게 과연 약대 1학년에 도움이 될까? 이건 정말 그냥 기본 지식을 쌓아주는 행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기본적인 거, 한 고3 정도 되는 수준의 그런 수업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1학 이제 고등학교 또 이제 그 바이오 캠 피직스를 다 하고 대학교 때도 바이오 캠 피직스를 했었는데 어, 이런 준비들이 조금 확실히 이제 약대에서 좀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초 작업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요즘에 한국 수능도 워낙 어려워졌다 보니까 한국 수능에서 나오는 화학이나 생물, 물리 이런 정도인 학생이 거기에서 상위권 1, 2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영어를 잘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여기 파운데이션을 보는 이 정도 수준 들면은 6, 70점 이상 맞을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칸 어, 박사님? 네, 이 솔직히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본 이제 뭐 내가 바이오를 아예 안 들어봤어요, 아니면 케미스트리 아예 안 들어봤어요 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제 감이 익혀야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고등학교 1, 2학년 때 바이오캠 이런 과정을 들었던 친구들한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걸로 예상이 듭니다. 네, 이제 수건 약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운데이션은 이제 노력을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문과 학생들 또는 이제 그 한국으로 따지면 화원, 화투, 생원, 생투, 투까지 안 했던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전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기화학도 들어가거든요. 유기화학은 사실 일반적으로 케미스트리를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유기화학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때 유기화학을 배우지 않거든요. 대학교 때 배우기 때문에 유기화학 쪽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진행할 예정인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영어로 된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는 반드시 그 베이직한 부분이라도 공부하고 가시는 게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고 파운데이션을 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운데이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엠팜 최소한 1학년 때 잘 버티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기초적인 건 준비하고 가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쵸, 스컨 약사님? 네, 확실히 기초가 있다고 하면 이해하는 이제 영국 약대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구조거든요. 시험 같은 경우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객관식이 거의 없어요. 다 거의 다 한 90%가 주관식으로 답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내가 여기서 점수를 높게 받고 싶다? 그럼 단지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케미스트리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생물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서 요거를 짜집기를 해서 그걸 이제 응용해서 써내야 높은 점수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기초 지식이 좀 탄탄하게 있다고 하면 공부를 하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제가 봐도 이제 저희도 이제 파운데이션도 많이 보내고 하는데 사실 뭐 다이렉트도 많이 보내고 하는데 사실 파운데이션하고 약대 1학년 본과하고 이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이 너무 쉬워요, 사실 약대 1학년에 비해서. 물론 이제 파운데이션도 통과 못한 애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이제 많지는 않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과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애초에 뭐 기초가 영어든 뭐든 기초가 부족한 학생은 파운데이션도
실패하는 경우도 가끔 생기긴 하는데 이제 사실 파운데이션을 맞춰도 본과 1학년하고 간극이 커서 저희가 항상 말을 하거든요. 파운데이션을 맞춰도 혹은 캐나다 OSSD 마친 학생도 바로 가기 전에 이거 좀 예습 좀 해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메디패스 같은 이제 수강을 해도 좋지만 뭐 못하더라도 뭐 어쨌든 홈페이지를 뒤지던 1학년 커리큘럼을 보던 해서 준비 안 하고 가면 고생할 거다. 그 간극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영국 약대 4년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엠팜 과정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팜 전체를 토탈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이 커리큘럼은 이제 한국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노팅엄 대학교를 기준으로 일단 만들어 봤고요. 이제 4년제를 기준으로 봅니다. 엠팜 4년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엠팜의 그 4년제는 미국이나 한국, 호주와 많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일 과목별로 학년에 따라서 학습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기 이제 학교마다 다릅니다.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DMP라고 일컫는 그 기초약학, 임상약학이 합쳐져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이게 1, 2, 3, 4년에 걸쳐서 나눠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이제 통합 과정으로 이런 형태로 가고 4학년 때는 좀 다른 형태로 가게 됐죠. 임상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스칸 약사님 그 UCL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 과정 4년제 과정이 이 노팅엄에 비해서 어떤 형태로 좀 다른가요? 이렇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나요? 네,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뭐 유기화학 과목을 할 거다, 생화학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이제 코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모듈 안에 이제 유기화학, 뭐 바이오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4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임상 중심으로 더 많이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한국이나 미국처럼 이제 그 과목별로 나눠져 있다고 하면은 거 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서 이 과목 섞여서 믹스돼 있다는 경우에 이렇게 나눠서 비교를 해보면은 영국 쪽이 제 생각에는 좀 더 어렵게 느껴지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요게 사실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좀 실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 지금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DMP라는 모듈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예를 들면 어떤 질병이 있고 그에 대한 질병이 어떤 이 질병이 기전이 뭐고 왜 생기고 이 질병의 문제점이 뭐고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약을 쓰고 그 약을 쓰기 위해서는 그 약의 기전이 뭐고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있게 배우기 때문에 플로우가 있게 배우기 때문에 어, 오히려 실용적인 면에서 내가 조금 더 이 질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약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에는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좀 짜집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이해가 확실히 돼 있어도 요 다른 분야 이해가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짜집기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여기 다음 장인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바이올로지, 피지올로지, 생화학, 생리학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임상 기초 약학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약학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의 가장 기본은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에서 기인에서 줄기처럼 뻗어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 생각에는 케미스트리와 바이올로지도 케미스트리가 한 6대 4 정도? 7대 3? 조금 더 많이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것부터 닦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면은 이 지금 영국 약대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국과 호주하고는 어떻게 다를까 잠깐 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2 플러스 4가 돼 있죠. 그래서 총 6년제 여기 예과, 본과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미국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학년별로, 학기별로 과목이 이렇게 딱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섞여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지금 스칸 약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학생한테는 이렇게 과목이 나눠져 있는 게 더 본인한테는 맞을 수도 있고 더 적응이 잘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실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영국 약대 스타일로 섞여져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가 더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은 제일 중요한 거 6년제죠. 1학년 때부터 계속 공부를 좀 길게 가긴 하지만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메이크업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유리하다 오히려. 그렇지만 영국은 메이크업할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다음은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겠죠. 4학년 때까지 이제 임상약학을 계속 배우고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고 요 다음 거 보면은 호주 약대를 잠깐 보면 호주도 영국과 같이 4년제입니다. 그렇지만 호주는 1학년 때 문제 없습니다. 그 호주도 역시 파운데이션 쉽고요. 그런데 호주는 2학년 때부터 과목 이렇게 영국과 달리 나누어져 있어요. 약간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합니다만 뭐가 나을지는 사실 모르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엠팜 1학년 때 어떤 부분이 볼까? 이거는 이제 스칸 약사님이 이제 UCL의 커리큘럼을 갖고 설명해 주시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그 노팅엄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여기 1학년 때를 잠깐 보시면 그거 한번 그 간단하게 설명 주시죠. 1학년 때는 주로 어떤 걸 배우는지. 네, UC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모듈이 있고요. 거의 한 학년당 한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 윤리나 법 이쪽으로 많이 배우고 그 안에 이제 임상 실습이라고 해서 환자가 약국에 왔을 때 이런 증상이 있다. 어떤 약을 줘야겠냐 이런 거를 좀 배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제가 그 강훈진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파운데이션이랑 1학년이랑 좀 그 차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런 모듈 그 페이 1000이나 페이 1003을 보시면 저렇게 좀 합쳐져 있어요. 이 과목들이. 그래서 여기서 뭐 기본적인 예를 들면 뭐 1003을 보시면 BST1은 내가 뭐 신장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신장에 대해서 쭉 이제 뭐 이런 신장병이 있고 어떤 약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문제는 기초 생물학을 거기서 다루지 않거든요. 거기서 뭐 신장 뭐 전체적인 뭐 사람이 몸이 뭐가 있고 쭉쭉쭉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바로 신장에 들어가면 신장은 어떤 구조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초를 확실히 다지고 그런 파운데이션이랑은 확실히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BST나 이런 케미스트리를 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 3, 4학년 때도 좀 그 빌드업이 돼가지고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케미스트리랑 이 BST는 계속해서 2학년, 3학년에도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2학년 거 보여주시면 네, 여기서는 이제 BST 모듈이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더 많은 양을 배우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기초 바이오나 케믹 기초를 가다 두고 점점 더 지식을 쌓아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1, 2학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에 적응을 하고 이런 새로운 부분들을 배우는데 습득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어하고 굉장히 이제 2학년 때 또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를 하고 오시면 더 쉽게 할 것 같고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3학년이 양이 제일 많아요. 제일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여기서 이제 임상약학, 뭐 BST 한 모듈만 들어가는 거지만 그 이외에 이제 약의 제조나 이 개발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양도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잘 넘기시고 이제 4학년으로 올라오시면 그 전에 스칸 약사님 네네. 3학년 때 보니까 이게 그 저도 이제 한국 약대 평균적인 한국 약학대학의 4년간의 커리큘럼을 알고 있는데 여기 네네. 보시면은 그 이제 감염성 질병 항암의 호흡기 어떤 이런 부분들하고 이게 그 거의 한국 의대의 임상의학 수준인데요. 이런 네, 것들도 많이 그래서 배우나 보죠? 네, 사실 저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럴 거면 네. 의대 가지 그렇죠. 이게 거의 의대 이런 말을 수준인데. 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공부하는 양을 보면 아니면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 의대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물론 학교 때는 조금 이제 힘들고 말했듯이 좀 이렇게 그런 기초 지식이 없으면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졸업을 하고 약사가 되고 나면 그래도 한국 한국 약사님들 이제 뭐 그런 비하하는 건 아니고 영국 약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존경도 받고 의사들이 이런 약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이제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학교 때 이런 걸 많이 배워뒀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에서 좀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네. 약사가 되시면 그 1차 의료, 그 프라이머리 케어, 그 GP 역할도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바로 의사를 만나러 졸업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사를 만나러 가는 게 1차로 보통 약사를 만나서 거의 1차 의료 의사 GP 같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죠. 아마 네. 커리큘럼이 그런 것 같아요. 의사 역할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과 많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에서는 이제 임상적인 소견부터 해서 그 어떤 그 환자의 관리 그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진행하는 데 비해서 이제 결국 약사의 양성 목적도 좀 다르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조금 저도 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약대는 좀 쓸데없는 과목을 많이 공부하고 미국, 영국, 일본, 뭐 호주 정도는 이제 실용적인 어떤 임상적인 부분을 많이 공부해서 이런 게 좀 틀린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네 번째 장 마지막 제 4학년 때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4학년이니까 네. 뭐.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임상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엠팜이라고 해서 마스터 석사학위가 나와요. 그래서 이 4학년 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쓰게 되고 논문을 위한 연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좀 정말 이제 임상적으로 내가 약국이나 뭐 병원에 나와서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법 이런 것들을 좀더 확실하게 다지고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4학년 때까지 잘 살아남으시면 졸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4학년 때쯤 되면은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한국 약사 시험을 선행학습을 조금이라도 해보겠다 하면 이때가 제일 좀 시간이 괜찮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여기를 좀 이제 잘 넘기고 이제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졸업고시라고 해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이제 그 예, 학교 내에서 보는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 패스를 해야 이제 약사고시를 패스를 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그런 시험을 내는데 영국은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4학년 때도 똑같이 그냥 보편적인 기말고사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만 패스하면 되니까 그거를 패스를 하고 또 이제 사실 프리레지를 시작을 하면 그 보통 8월, 7, 8월쯤에 시작을 하는데 한 12월 때까지는 사실 일 끝나고 놀아도 돼요. 그리고 12월부터 점점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 기간, 그 이제 시험 끝나고 나 이제 일 시작해 돈도 벌고 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추가적인 것들을 눈에 발라두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을 한번 좀 재학생 과정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학생이 고등학생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학생이 최종 영국 약대 졸업할 때까지 과정이 이제 파운데이션 그리고 이제 약대 4년 어떤 생활이 있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이스쿨부터 최종적으로 그 엠팜 4년까지 있을 텐데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학생들은 여전히 이제 그 약대 입학만 되면 그 이후에 재학생 과정은 뭐 학생이 어떻게든 버티고 뭐 통과할 거 아니겠냐. 어차피 약대는 언제나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이제 유급으로 해서 다음 학년에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매년 학년은 겨우겨우 올라가지만 굉장히 힘겨워하면서 이제 너무나도 이제 홀로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스컨 약사님이 계실 때는 좀 덜 했겠지만 지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약대를 많이 가다 보니까 영국 약대로 그런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스칸 약사님은 뭐 이제 그 관련된 전공을 공부하시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우월한 상황에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다음에 UCL이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유학생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셨을 텐데, 뭐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파운데이션 거쳐서 하나하나 해서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스칸 약사님 아까 말씀하셨죠? 만만치 않겠다라고. 제가 그 방금 이사님 말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보다 사실 이제 영국 약대가 다른 나라의 약대들보다 들어가기 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들어가기 쉽다 그래서 졸업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큰 이제 잘못된 생각 갖고 계신 거고,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학교를 가시게 되면 정말 유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사님께서 뭐 유급이 얼마나 될까라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약 한 200명보다 조금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학교 이제. UCL에요? 네. 아, 근데 졸업했을 때 당시에 한 160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150인가 160명인가. 그러니까 한 20%에서 30% 정도는 물론 이제 졸업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과를 바꾼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중에 관두는 친구들도 있을 거지만 그렇게 졸업을 한 20-30%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아마 그 사이사이에 유급하는 친구들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확실히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게 마음의 준비도 하고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고민해본 결과 메디패스의 영국약대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 메디패스와 헤드십이 이제 함께 운영하는 영국 약대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어드미션 관련된 부분. 요 전에 요 부분 먼저 봐야겠네요. 어드미션, 그다음에 렉처, 그다음에 튜터링, 멘토링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어드미션 관련된 건 당연히 입학까지 과정이고, 그다음에 입학 후, 입학이라는 건 파운데이션을 말할 수도 있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학습, 지원, 그다음에 이제 졸업 때까지 학생이 홀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어떻게 고민해야 되나 부분들을 스칸 약사님 같은 전문가분들이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멘토링, 튜터링을 해드려서 졸업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어드미션을 잠깐 상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미션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영국 약대 유학을 상담받고 학교 선택 입학 지원하고, 그다음에 유학 수속에 대한 그 에세이 첨삭, 인터뷰 가이드 신청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죠. 학생 비자 최종 출국 OT까지. 이거는 지금 뭐 다 아는 부분이시겠지만 이 부분을 이제 메디패스와 TNS 유학원 원래 하시는 대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이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렉처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될 것이냐? 이제 하이스쿨에서 고등학교에서 엠팜 4학년 때는 뭐 사실 뭐 특별히 저희가 해드릴 것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진행된다면. 그럼 이제 그 과정에 전에 지금 학생이 고2, 고3이다. 아니면은 대학교 1학년이 할지라도 영국 약대로 들어가고 싶다. 이럴 경우에 이제 파운데이션 전에 베이직 케미스트리, 베이직한 바이올로지를 공부하고 가면 너무 좋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이 파운데이션에 조금 더 욕심을 내보고 싶어. 아니면은 학생이 이미 영국 약대 파운데이션 과정 진행 중이거나 영국 약대 입학을 막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베이직할 시간이 없죠. 곧바로 제네럴 케미스트리, 제네럴 바이올로지, 제네럴 피직스. 물론 제네럴 피직스는 영국 약대에서 필수 과목은 볼 수 없고요. 이 피직스가 연관된 피지컬 케미스트리라든가 여러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본적인 피직스는 공부하고 가셔야 된다. 당연히 의대나 치대는 피직스가 거의 메인 과목이지만 약대는 피직스 단독 과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관 과목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베이직 케미스트리는 그럼 어떤 부분이 있을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올가닉 케미스트리, 바이오 케미스트리, 생화학, 유기화학, 피지컬 케미스트리 아까 말씀드렸죠. 물리화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약제학, 뭐 생리학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목들은 엠팜 2, 3학년 때, 2학년 때 보통 하면 되니까 지금 학생이 고등학생이거나 아니면 준비 중에 있거나 유학 준비를
이거는 뭐 지금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것들을 중요시 공부해야 된다. 왜?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제네럴 케미스트리, 제네럴 바이올로지, 올가닉 케미스트리 이런 과목이 단독 과목으로 아예 필수 이수 과목으로 있지만 영국은 아까 보셨죠? 없죠. 케미스트리 연관된 여러 과목들이 GMP 모듈처럼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네럴 케미스트리를 공부해야 다음 그 모듈 자체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생이 문과 출신이라든가 아니면은 거의 고1, 고2 수준의 화학 생물 수준이라고 하면은 지금 베이직부터 해서 지금 영어로 돼 있는 이 강의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엠팜 4년이 알맞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 잠깐은 보시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 메디패스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이제 이런 거는 우리 이제 타이트레이션 할 때 케미스트리입니다. 애시드에 베이스를 베이직한 넣어주는 경우도 케미스트리. 있고 베이스에 애시드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형태로 해서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를 잠깐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배울 헤레디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 있는 이 책에 있는 사진을 보았는데요. 여기 family members입니다. What accounts for family resemblance? 이렇게 닮을 수 있는 자녀들인데 색이 어두운 아버지와 이제 제네럴 케미스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오닉 컴파운드, 그죠? 아이오닉 컴파운드는 일반적으로 이제 aqueous 솔루션의 디잘브가 잘 됩니다. dissociate completely라고 돼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오닉 컴파운드도 있었죠. 우리가 앞쪽에 마지막으로 피직스입니다. 제네럴 피직스. FSH랑 LH는 요거는 둘 다 제네럴 메일, 바이올로지네요. 피메일에 둘 다 똑같이, 그러니까 둘 다 작용을 해요. 똑같이는 아닌데 일단 둘 다 메일의 고나드를 작용을 하고 피메일의 고나드를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경우예요? 같은 호르몬을 받았는데 받는 셀이 다른 경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호르몬 할 때 배웠었어요. 그 경우에 속해요. 자, 그래서 메일에서 먼저 보면은 FSH라는 친구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네럴 피직스입니다. 일단 얘네들의 유닛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스 퍼 세컨드라 그랬죠. 볼링공과 테니스 공이 지금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 그랬을 때 속도가 얘는 9m per second로 떨어지고 있고 얘는 지금 60m per second로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얘는 네, 잘 보셨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메디패스의 렉처 프로그램들을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일단은 영국보다는 지금 현재 렉처 선생님들은 다 미국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명문대들, 뭐 일리노이 주립대라든가 아니면은 뭐 뉴욕 주립대, NYC나 아니면 뭐 SUNY 그런 쪽에 전문으로 이런 쪽 전공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한국어로 영어 교재를 가르칩니다. 이거를 지금 영어 수업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부터 원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미국이나 영국 약대 입학 예정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강의하고 좀 틀리겠죠.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튜터링하고 멘토링에 대한 부분인데 매월 1회 또는 2회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파운데이션 시작부터 약대 최종 입학 전까지의 멘토링 튜터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약대 엠팜 과정 입학 후에 졸업할 때까지 거의 3학년 때까지겠죠. 매월 1회에서 2회 정도 학습 튜터링과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스칸 약사님처럼 잘생기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 많은 걸 아시는 분들이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당하지 않겠나. 영국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얘들아 그거는 있잖니? 이번에 중간고사 보잖니? 중간고사 볼 때 이거 시험을 보고 이거 준비해야 돼. 니네 그거 틀리면은 이렇게 메이크업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들어야지. 이제 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영국 약대 보내고 나서 애가 알아서 하겠지. 안 됩니다. 스컨 약사님이 계속 강조하셨죠. 계속 힘든 속에서 막 다음 학년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근데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죠. 왜냐면 혼날까 봐. 너 공부 안 하고 뭐 했니? 이 얘기 할까 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학생이 여기에서 기초를 잘 닦고 나야 졸업까지 완벽하게 끝내면서 아까 스컨 약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GPHC에서 약사 면허 취득 합격률
70%, 80%가 안 되면 어떡할 것이냐. 거기서 떨어지면 어떡하냐. 한국에서 약사 시험 또 어떻게 준비하냐. 그게 모든 게 다 이 기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영국 약대 이 메디패스와 TNS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등록해야 됩니까? 여기 보시면 약대 유학 희망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처럼 TNS 유학원을 통해서 약대 어드미션 등록하시면서 옵션입니다. 약대 어드미션만 진행하셔도 되고 우리 아이는 이거 메디패스 관리 프로그램도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약대 콜라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혹시나 저희 이제 메디패스를 통해서 오늘 설명에 신청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를 통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메디패스에서 기본 상담, 연구 관련된 상담 제가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 재학생 관련된 관리 프로그램을 등록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입학 수속부터 어드미션, 최종 기숙사 입실까지 제가 이 강호진 부장님께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럼 강 부장님이 이제 TNS에서 또 이제 그 학부모님이나 학생을 연결을 해서 어드미션까지 진행해서 최종 이 프로그램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벌써 1시간 반이 됐네요.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끝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오늘 설명에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스컨 약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왜냐하면 네. 오늘 설명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이거는 꼭 질문하고 싶다. 이건 좀 알고 싶다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좀 뽑아왔어요. 그래서 Q&A를 이걸로 대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영국 약대 졸업 후의 전망, 특히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영국에서 졸업 후에 사회에 얼마나 흡수될까?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스컨 약사님 혹시 아시는 선에서 한번.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저도 이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좀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피레지를 하는 동안에는 사실 유학생들이 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했을 당시에는 아무래도 저 스스로 이제 비자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좀 불합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전 이제 졸업하고 나서 아마 작년인가부터 이제 이 그레이드 비자가 생기면서 저 다음 해인가 저 졸업하고 다음 해인가 다다음 해부터 들어온 친구들부터 이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레드 비자를 갖고 어디서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거를 갖고서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해외 이제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제 약사 자격증 취득하고 난 후에 외국인이라고 해서 받는 그런 불합리적인 조건 같은 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크게 6가지 정도의 진로를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약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약국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NHS 트러스트라고 해가지고 영국의 이제 그런 교육 이제 학교와 의대, 약대, 치대와 그런 걸 갖고 있는 학교들, 이제 대학병원을 대부분 이제 국립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NHS라는 기관에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학병원을 NHS 트러스트라고 불리고요. 이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이제 임상 약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약회사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약사들이 있고 또 하나는 MHRA라고 해서 이제 영국 식약처에서 일을 하는 거고요. 뭐 이제 또 다른 경로로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처방 약사로 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교수나 이제 연구 쪽으로 학교에서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도 계시니까 이런 쪽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하면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학업 성적은 이제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고요. 좋은 쪽으로 취직을 하려면 성적은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야 하고 그 이외의 활동들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이제 그런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많이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취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제 급여잖아요. 얼마만큼 돈을 버는지. 약국에서는 보통 한 4만에서 5만 파운드 정도로 시작을 하고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낮게 시작을 해요. 한 3만 파운드, 3만 초반대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직급이 있어요. 그래서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좀 연차가 쌓이면서 급여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뭐 최대한 8만 파운드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낮아요. 시약이 더 오히려 한 33만 K 정도, 3만 파운드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회사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는 아마 약국이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여기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약사, 병원, 영국에서 영국 약사가 병원 그다음에 제약회사 등에 취업을 할 때 그러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좀 더 차별을 받는다든가 티오가 작다든가 뭔가 다른 이슈는 없나요? 똑같나요? 자국민하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자 같은 경우 이 2년 이 그레드 비자가 끝나고 내가 예를 들면 제약회사를 내가 취직을 하고 싶다. 근데 같은 능력이 예를 들어서 자국민이 나랑 같은 능력을 갖고 있고 그 사람도 약사 자격증이다. 그러면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건 뭐 어느 나라나 같은 거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제 스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스폰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다 돈을 내야 되는데 굳이 이 추가적인 돈을 내고 내가 이 외국인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뭐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국민보다 더 그 자리를 가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 그만큼 더 준비를 많이 하고 경험을 쌓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이외에 뭐 약국이나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차이점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국 약대 입학 후 이제 생활, 뭐 학생으로서의 생활이나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주거 환경, 교수님 스타일들, 과제 양, 특징, 팁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냥 아시는 대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네. 걸 한 번에 질문해 주신 주로 것 이제 같은데, 재학생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뭐 저의 개인적인 라이프를 말씀드리면 사실 의미가 없고요. 저는 정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 케이스여가지고 저같이 생활을 하시면 사실 대학교의 그런 재미를 못 느끼실 것 같고 그냥 일반적인 대학생들을 보면 학교를 갔다가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 추가로 공부를 도서관 가서 하고요. 뭐 많으면 한 네다섯 시간도 더 하고 그 이외에 이제 친구들이랑 밥도 이제 영국 뭐 맛없는 거 많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맛있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영국 밥 맛없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뭐 식당 맛있는 데 많고 그래서 다만 이제 조금 값어 지불을 하게 되니까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학생 비자로 제가 알기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뭐 필요한 이제 용돈 같은 거는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 뭐 교수님들은 개개인의 성이 좀 다르시겠죠. 좀 여기 화끈하신 분도 계시고 좀 학생들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근데 반대로 혹시 또 뭐 약간 살짝이라도 교수님이나 학교 내에서 교수님들이 레이시즘 관련된 어떤 아, 느낌은 없으셨죠? 저는 아무래도 런던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덜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약대라는 게 좀 그런 윤리적인 부분이랑 굉장히 많은 걸 밀접하게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가리키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교수님들은 많이 안 계실 거예요. 다른 약대도. 다만 본인이 사는 동네, 그 학교가 있는 동네에 따라서 그런 이제 외부 환경의 그런 인종차별 같은 경우는 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뭐 캐나다나 미국에 비해서 인종차별이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외부 환경에서. 그리고 뭐 학교 생활은 그냥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비슷한 질문 몇 개가 더 있었는데 이제 스컨 역사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해결이 됐고 아까 이 비슷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질문 중에서 영국 약대 학교 랭킹이 본인이 대학 들어간 학교가 만약에 낮은 순위 학교다. 근데 그도 불구하고 졸업을 했다. 그다음에 약사 라이센스도 취득했다고 했을 때 졸업 후에 취업할 때 영국에서 취업할 때 자기가 낮은 랭킹의 대학을 나온 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소문에 의하면 이거는 오피셜이 아니고 소문에 의하면 뭐 이제 어떤 회사에서는 뭐 그런 큰 회사는 아니겠죠 물론 어떤 회사에서는 이제 UCL이나 뭐 옥스퍼드나 스탠포드 이런 이제 캠브리지 그 대학교에서 오는 그런 이 지원서만 냅두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고 근데 약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이 거의 다 약국은 취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분들이 좀 약국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해외에서 약국을 다닌다 그러면 좀 그거 왜 굳이 가서 약국을 다녀 이러시는데 약국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또 인상적으로 제일 많이 지식을 필요로 하는 데가 이제 약국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무조건 사람들이 다 병원을 가지만 영국에서 이제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국이 제일 먼저 오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 내가 이 환자의 증상을 들었을 때 확실하게 이제 의사한테 보내야 되는 경우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 환자가 증상을 갖고 왔는데 이건 내가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재미를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프리레지 약국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좀 환자들과의 그런 교류를 좀 즐겨 했던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프리레지를 준비하는데 약국이 사실 제일 유리해요. 왜냐하면 약국이 제일 많은 약사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약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많이 분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확실히 좀 네, 그렇게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칸 약사님 지금 이제 경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영국 약대 입학 준비하시거나 영국 약대 유학을 고민 중인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격려 차원에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이 세미나를 진행한 동안 좀 생각보다 겁을 좀 많이 준 것 같아서 뭐 공부 안 하면 뭐 어디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안 하는 친구들이 어디든 항상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중간 정도 한다는 친구들은 나중에 졸업을 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못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열심히 해서 미리 준비도 잘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영국이란 나라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환경 그런 이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저는 이 기회라고 보고 또 이제 유럽에 영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프랑스 뭐 이태리 이런 데 놀러 가서 또 즐기시고 그럴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이니까 확실히 준비를 하시고 잘해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스칸 약사님 오늘 많은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어쨌든 저 해외 유학이라는 거 뭐 지금 부모님도 그렇고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고 특히 의치학대 유학은 영국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나 똑같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입학 전까지 과정도 그렇지만 이제 입학 후 졸업까지 과정 더 어려울 텐데 그렇지만 미리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충분히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있고 그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최종 영국 약사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신에 지금 듣고 계신 학생분들은 지금보다 더 부지런해져야 된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대로 기다리면 안 된다. 스스로가 만들고 지금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다 준비해서 가야 하고 만들고 노력하고 정보도 획득하고 여기저기 다 뒤져보고 그렇게 부지런해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학생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영국 약사가 최종될 때까지 저희 메디패스하고 TNS 유학원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강 부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요, 뭐 제가 이제 지금 뭐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해주실 건 없고,
마지막에 뭐 Q&A 추가로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네, 시간이 지나서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다 제 카톡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예. 궁금하신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으면 제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담이나 또는 이제 그 질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강 부장님과 조만간에 다시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이제 김준호 이사님께 연락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거의 1시간 반 진행했는데 그러게요. 예, 다들 수고하셨고요. 저희 다른 세미나 있으면 또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컨 약사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